네, 안녕하세요. 어제는 이제 도서관 잠깐 그거를 말씀을 드렸고, 도서관에서 유동인구가 없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이제 실제 수요자죠. 수요자로 이제 가는 게 정상이었죠. 근데 없기 때문에 나와서 이제 도서관 같은 데에서 그 경제인이라던가 유명인들 만나서 청년들이 원래 교육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은 그 사회적으로 어떤 지도자라던가 훌륭한 기업인이라던가 그 워렌 버핏과의 점심?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책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되게 하찮게 됐죠. 그거를 골자로 하는 정책을 너무 이제 경제가 폭망돼가지고 냈었는데 내가지고 이제 자유통일당도 드리고 그건 진짜 그냥 가져다 드리고 그 다음에 그거는 우파 정책 그걸 가져다 드리고 근데 실천하는 사람이 이 도둑이기 때문에 도둑스럽게밖에 안 된 거예요. 결과가 어쩜 이렇게 하찮고 볼품없이 됐냐. 그거는 아무도 안 가요. 표도 안 돼요.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거기에서 무슨 태양광 뭐 이러고 앉아있어. 그 누가 보니 그거를. 그걸로 정말로 본인이 개인 사업해갖고 돈 된다고 생각을 하고서 그거를 아무리 공공정책이고 자기 야망이 정치적이라 그래도 그거 갖고 무슨 표가 돈이 돼야 표가 되는 거예요. 세금을 그런 데로 쓰니까 내가 세금 써서라도 기업인 부르라 이거야. 도서관에 우파가 우파 같지가 않다니까 지금. 밀려버린 거지. 그러니까 친미를 제대로 안 해서. 친미는 지금 광복 81주년이니까 제가 나가는 거죠. 쿠팡은 이제 국힘당에서 물었으니까 훔치느라고 물었으니까 지네들끼리 이제 알아서 하라 그러고 나는 이제 뭐 같이 들어가려면 뭐 하시고 이것도 훔칠 거 뻔하니까. 근데 거기서 적이 됩니다. 그 광복 나는 DJP에서 JP 라인을 워낙 널리 투쟁 우리 학교 그 한중년 회장이 한중에서 있었기 때문에 전 JP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겠지.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종식시키면서 이제 광복이 됐잖아요. 그거 이제 되는데 그거를 그 사실을 널리 알리고 잡벅이 제일 힘든 거예요. 잡벅. 지금 이제 잡벅의 시대인데 허영심의 시대인데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이 왜 잡벅이냐면은 잡벅은 뭐냐면은 자기 열등감, 이꼬르, 등호, 자기 우상화, 이꼬르, 자기 잘난 척, 이꼬르, 등호, 자기 무시당하는 거, 못 참음, 복수함, 이꼬르, 진실을 말했을 때 본인은 진실을 거부함, 본인이 어떤 없는 거라도 자기 잘난 거 그거를 지어내서 잡벅. 근데 자기가 모자란 거는 해놓고도 안 했다고 오리발 내면서 잡벅. 숨기고 조작하고. 진실이란 게 있는데 진실을 얘기를 누가 하는 게 아니고 진실이 밝혀져도 자기는 아니라고 오리발. 그게 잡벅이요. 근데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잡벅.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얘기만 해도 막 누가 자기 흉보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정신분열 그 사기꾼 두목
부모님들이 거의 다 정신분열인데 그 증상이에요. 그래서 복수하는 거. 커피 이런 거 살짝 네이버에 이제 많이 알려진 사실 예로 들면은 살짝 커피 같은 걸로 이렇게 잠깐 이렇게 한 걸로도 걔네들 열등감이 심해가지고 복수하는 거라고요. 그게 사이코패스로 알려져. 사이코패스는 정의에 의해서 무너진답니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지옥이 있어요. 근데 그 지옥보다 더 무서운 거는 정당방위 했을 때 그걸로 보내주시고 보내가는 거고 떠내려가는 거고, 이제 걔네는 이제 회개를 안 하면 급사를 금방 되고 정치적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말씀을 실천하면은 알아서 다 돌아가는데 이게 지금 안 되는 상태고, 지금 50분이니까 오늘은 시간이 조금 돼가지고 어제는 바빠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쿠팡을 국힘당에서 이제 물어가지고 보니까 한 것 같은데, 민주당 이게 이제 제가 어제 잠깐 그저께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 중하단은 지금 보안 수사권 폐지라던가 이런 거 얘기 나오면서 나오는 검사 여기도 정치권 못 들어가서 줄 섰는데 변호사들은 얼마나 더 많겠어요. 하다못해 변호사들은 줄 섰는데 중하단 절대 못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잡고 늘어지는 게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안 봐도 뻔한 건 뭐냐면은 그 민주노총에서 여자 남자 싸움이 왜 나오냐면은 실질적으로 남자 여자 정체성 가지고 정치하는 거는 표 0표예요. 돈도 안 되고 관심도 없고요. 근데 뭐 가지고 싸움 나는 거냐면은 민주노총 돈 싸움에서, 돈이 신이거든요. 돈 싸움 났는데 이제 뭐 물고 늘어질 거 없으니까 돈 싸움으로 하면은 이제 되게 현실적으로 바뀌거든. 현실적으로 얼마나 일했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뀌니까, 네가 얼만큼 생산을 했냐 이렇게 바뀌니까 이제 잡고 늘어질 거 없으니까 남녀 싸움으로 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됐다고요. 거기에다 집값, 저게 이제 아는 선생님이 개인정보 유출이니까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고, 이제 코로나19로 학원이 잠깐 있다가 되게 힘들게 이제 있다가 그 강제 방역 같은 게 이제 풀려서 나왔는데, 이제 집이 이제 이사를 가야 돼. 근데 집이 뒷값 비싸잖아요, 부동산이. 그러니까 월급 올려달라는데 어떻게 올려달라 그러냐면은, 원래 이제 기업인들, 이게 여기로 따지면 원장이지, 원장. 학원장이 임대료도 내고 인건비도 나가고 자기도 월급 같은 거 가야 되고, 이제 이 혹시 무슨 발생할지 모르는 어느 비상금이라고 말하는 기업 준비금 같은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돌아오자마자 본인이 이제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사 가야 되는데 올랐기 때문에 애들 원장님처럼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애들 원수대로 명수대로 이제 돈을 달라고 50대 50으로 그렇게 바뀐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통은 7대 3으로 되는데 애들이 늘수록 이제 애들이 이제 기존에서 조금 늘어날수록 이제 딜이 되는 거잖아요. 7대 3으로다던가 6대 4라던가, 보통은 7대 3이지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기존 애들이 있는 상태에서 5대 5로 그렇게 조금 무리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원래 대부분 선생님들은 애들이랑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강사 얘기하는 거예요. 원장 말고. 원장들은 어떻게 보면 사장이고 선생님이 아닌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기업 준비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야지 없으면 안 되죠. 근데 무리하게 선생님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선생님들은 왜냐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만 했기 때문에 대부분 선생님들은 마음이 따뜻해요.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안 한다고요, 원래 선생님들은. 근데 그렇게 전반적으로 사회가 됐다고요. 변하죠, 사람은. 상대적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사기꾼 두목들이 잘 캐치를 해가지고 운도 봐주고 사업운도 봐주고 자기 안 풀린다고 연애운도 봐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상대적인 거라고. 그래서 표 만드는 거라고요. 정말 안 좋은 사회가 됐다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제가 픽업을 했죠. 이제 저번에 어제 그저께 말씀드린 대로 전투적 무신론으로 가는, 네, 이제 무신론 먼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신을 여러 명을 만들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 그러니까 얘네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그 공안 검사님이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공산주의자 그런데 무죄 받았잖아요. 이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교과서에 자본주의를 거쳐서 공산주의로 간다고 돼 있거든. 얘네는 무신론을 퍼뜨려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제가 서부지법에도 봤는데 거기에도 막 되게 명예훼손으로 문재인 입만 띄면 명예훼손했다면서요. 명예훼손을 고소했다고 막 이렇게 막 써있더라고요. 막 거론됐다가. 근데 고영주 변호사님은 공안검사죠. 평양줄이 그러니까 친미인데 거기는 정권이 그렇게 막강해도 그래 무죄예요. 정의 실현했기 때문에. 그래서 평양줄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서열을 얘기를 해줬잖아요. 미국 다음에 중국 다음에 북한 다음에 우리나라. 우리나라 아래 이제 민주당, 국힘당 이렇게 줄줄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 줄줄이 있는데 그다음에 기타 등등당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무죄죠. 정권이 아무리 보통 사람들은 문재인 입만 뻥끗해도 거기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공안검사님은 이제 간첩 잡는 데잖아요. 거기 이제 서열상 미국이 위기 때문에 못 건들죠. 그리고 북한 줄은 제가 옛날에 알기로도 아무나 이제 자기네들끼리 왜냐면은 NLK 그 사상범들 그쪽은 아무나 안 껴줘요. 거기는 정치 대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죄예요. 이쪽으로 오나 저쪽으로 오나 무죄라고요. 서열이 다르다. 근데 무슨 얘기하다 여기 왔는데 완전 공산주의 맞아. 공산주의 얘기하다 여기 왔지. 그러니까 무신론을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무신론을 이렇게 만드는데 이렇게 사회가 정의가 그래도 한 군데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이제 정의 실현을 조금씩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업로드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종식으로 원자폭탄을 날려서 일본에 날렸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광복이 됐다. 물론 김구 선생님, 유관순 언니도 다 이제 수고하셨지만 그건 어떤 의미일 뿐이지 바위의 계란치기도 그 정도도 미미하다. 2차 세계 대전의 원자폭탄에 비할 수가 있나요? 정당방위한 거잖아요. 정당방위. 계속 사람이 죽어 나가니까 악으로 전체주의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어두운 얘기만 하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주님 정의를 세워야 이제 빛이 있고 희망이 있고 이런데 어두운 얘기만 하면은 사람 기가 꺾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그냥 주님 말씀만 따르면은 미국식으로 하다 보면은 미국의 가치, 미국의 가치를 미국의 가치가 뭔가요? 미국의 가치가 6.25 참전.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패권 전쟁이라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실제로는 진실은 뭔가요? 소련 전투적 무신론, 공산주의, 응? 공산주의하고 대결한 미국의 승리죠. 그러니까 미국은 자유는 그냥 동물적인 그런 자유가 아니고, 응? 그런 자유가 아니고, 서울대에 써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해서 그 자유잖아요. 뜻 한 줄 내가 또 갈구게 되는데, 서울대에서 뜻 한 줄이라도 제대로 좀 실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서열이 채식주의자라던가 이런 게 팸이라던가 아까 어제 그저께 말씀드린 대로 될 수가 없거든요. 평양주의란 거는 저기 이제 미국 아래줄인데 거기가 이제 정치로는 그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정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경험상 보면은 누가 많이 들어가 있냐면은 핫바리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 이렇게 모함 많이 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렇게 힘든 거예요. 돈 주고 권력 있으면은 못할 거, 그걸로 준다고 하면은 그게 신이기 때문에 못할 거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백성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꼭 성모신심이 있는 유공자들이 세력을 펴야 국민들이 나 같은, 응? 응? 그 진짜 봉쇄 가르멜인데, 응? 지금 몇 년째 이렇게, 응? 이렇게 고생시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애정이 있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지금은 이런 것도 다 이제 이용해가지고 돈으로 쓰는 도구로 이용하려고. 근데 본인들이 정치 도구 되고 이제 현재 타격은 답이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 지지 80%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친미 광복 제2차 세계대전 종식 이것도 표로 치면은 몇 퍼센트 받을 것 같나요? 몇 퍼센트 받을 것 같나요? 이런 것을 잘 필리포넬이 성인 보면은 다 주시잖아요. 상지가 지혜 윗상자의 지혜 지자예요. 성모님이 이제 천주의 모친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 에휴, 그래서 이제 19분이 돼가는데 얘기할 거는 이 유튜버들이라던가 이런 인간들한테 저거 이제 한마디를 하면은 감빵은 몰라서 그러는데 중하위권이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잡고 들어집니다. 반드시 좌우로. 이거는 정치 희망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요. 경쟁자기 때문에. 6482에도 국힘당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응?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좌우무관이고, 그냥 정치를 이제 봉사로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봉사로 안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다 이거예요. 무조건 자꾸 늘어지기 때문에, 앞에서 알짱거리기 때문에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영재기 때문에, 정치 영재기 때문에 다 뚫고 막 이게 나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 학교 그 한청에 있을 때 맨날 가면은, 어제 그저께 말씀드린 대로 그 데모 한복판이기 때문에 가면 맨날 투쟁 이랬어요. 어? 맨날 데모 연습이야. 그럼 나는 5년 동안 싸웠냐? 그것도 아니고 그거에 하하하하 완전히 하다하냐. 그럼 이게 무슨 싸움이야. 입질이지. 싸움이란 거는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물론 정당 방위를 어느 정도 하는데 자꾸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건데, 뭐 그런 사람들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정의는 세워야 된다. 주님 정의를 세우고, 정당 방위는 지금 전쟁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최소한의 것으로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주님 정의를 세워야 돼. 트럼프 대통령처럼. 응? 그래야 영원성이 있어야 표가 된다. 국민들이 이렇게 배고픈데, 응? 배고프다는 거는, 응, 기업을 못 한다는 거니까. 자영업 내수 죽었다는 소리예요. 도둑질을 해가니까 도둑이 도둑질밖에 못 하잖아. 어? 그러니까 그저께 말씀드린 대로 꼭 필요한 밀가루, 응? 사람한테 꼭 필요한 밀가루, 포도즙 이런 거가 어떻게 도둑들이 사용하면은 악이 된다고요. 악인들이 사용하면은. 그래서 이 모양 이꼴 됐는데, 중국 코로나19 강제 방역이 치적이 아니고 미국이 참 좋은 친구죠. 진실한 친구죠. 그때 이거가 이제 강제 방역이 끝난 다음에는 큰 경제적으로 타격이 올 거라 그랬는데 얘기를 계속 해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 이거 국호 바뀌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왜냐면은 국민들이 니네가 정치를 모르니까 내가 간단하게 초중 수학으로 얘기해 주는 거야. 간단하게 답만. 국민들이 되게 미워하면은, 외국 세력이 들어오잖아. 그럼 문 열어준다고. 왕을 어떻게 못하니까, 국민들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말은 무슨 뜻인가요? 지금 미국 친미를 해버리면은 국민들은 환호를 한다고요? 문을 열어준다고. 왜냐면은 북한이랑 중국 때문에 지금 코로나19 정책 때문에 망했잖아. 그거 가슴에 다 안고 살아요. 그때 원망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건 뭐냐면은, 무식하면은, 지식도 없고 무식하면, 언더스탠딩이 안 되면은 강제적으로 한다고. 통제를 하고, 사람을. 응? 그리고 국힘당처럼 도둑질을 이제 경제는 한 나라당 하라고. 응? 지금 당장 하라고. 즉시. 당장. 아니, 멤버가 됐고, 에휴, 그 무능하거든. 짜증나 죽겠거든. 그래서 당장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표 갈라치기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정권 잡은 사람들 다 싫어하거든요. 저는 홍장원 좋아합니다. 국가 유공자 좋아합니다. 분별력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분별력이, 그 메가더 장군은 분별력, 이순신 장군이랑 틀려요. 이것도 다만 말해주면은 모르니까. 그냥 선행이랑 애덕이랑 틀려요. 그게 뭐가 틀리냐면은, 사랑이 있어야 깊은 것까지 이해된다는 거, 이 뜻을 모르니까 내가 답을 얘기해주면은 초중 수학 수준으로 얘기를 해주면은 수학을 했어. 수학을 했어. 근데 간단한 건 금방 알아맞혀. 근데 수학을 사랑해야 깊은 것까지 알아맞힐 수가 있어.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간단한 정치, 그거는 할 수 있어.
요리조리 속여가지고. 근데 깊은 거, 정통인 정치는, 응? 사랑해야 정치를 할 수가 있다고. 알아들을 수 있고. 표몰이 포함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봉사를, 정치는 원래 봉사잖아요. 6세 8기처럼. 중앙정보부 창설자들처럼, 국가 유공자들처럼 국가를 세우는데 공이 있어야지. 국가가 지금 파괴가 됐는데, 국가는 원래 법인이 아니잖아요. 무슨 법인격이, 법이 여기 왜 들어가니? 뭐가 있지가 않잖아요. 형체가. 법도 무너지고 그냥 별로, 법도 악법이 되게 많아요. 그걸로 지금 다 깜빵 다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법 연구해 말고 우리 정치 연구해 하라고. 법 위에 정치 있어요. 임금이 감옥 보냅니다. 임금이 법을 제정하는 거예요. 지금도 검찰청 해체되죠. 누가 해체시키는 건가요? 법 위에 권력이 있다고요. 근데 그 권력이란 거는 근본적으로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를 주님을 두려워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는 어떤 표현으로 나오냐면은 주님의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 예를 들어가지고 낙태한 여자 뱃속에, 낙태가 뱃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가 낙태 아예 묘거든요. 묘비명이 거기 써져 있다고. 묘비명이 여자 뱃속에 낙태한 여자. 이거는 살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단죄는 본인이 하느님과의 관계야. 살인했지. 근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회개를 안 하면은 본인이 가장 가까운 산모하고 태아 사이에 그거를 살인으로 이렇게 처리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도 그 정도로 강도로 대인관계도 그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과 본인의 관계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이제 하느님 보시기에, 그리고 이 애들은, 이 낙태 뱃속의 태아들은 하느님 모상이거든. 근데 두려움도 없이 하느님을 다 잘라 죽인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짱이라고. 낙태죄 존치시켰는데 그걸로는 표가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반대표도 찬성표도 안 된다고요. 왠지 알아요. 왜냐면 그거 반대하는 건 하느님을 믿어야 그거를 낙태죄 폐지 반대를 하건데, 그 세력은 굉장히 미미해요. 낙태죄 폐지시키는 이 악한, 악을, 이기려면은 선으로 굴복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경제, 한강의 기적 정도 돼야 돼.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로. 그래야 정권 교체가 되고 그걸로 낙태죄 존치가 된다고요. 근데 이걸로 저는 이제 레지오 마리의 그 가르멜 세속 자식이기 때문에, 봉쇄 가르멜, 이게 이제 그 엘리야 예언자,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 예언자가 거의 창립한 분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그러니까 수동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수동원인데 부패했죠. 여기도 많이 부패했었고, 그리고 개혁 가르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됐었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요. 왜냐면은 100년 되면 죽잖아. 안 죽는 사람 없잖아. 부모님도 다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잖아. 근데 그걸 우상화를 자꾸 시키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그런 거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거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로 지금 집권을 다시 했는데, 이 경제를 잘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을 찾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정의 실현을 하면은, 주님 정의 실현을 하면은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고요. 통치권이란 거는. 근데 지금 하는 신용만 해가지고 또 오늘도 무슨 뭐 현충원 가고 막 난리 났는데, 그런 거는 그냥 쇼. 제가 얘기했잖아. 간단한 수학 연산 정도는 맞출 수 있지만은 정통으로 지금 해야 되는데, 정통 정치해야 되는데, 정통으로 하려면 사랑해야 된다고요. 알아듣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지금 미스가 계속 나는 거. 친미 미국에서 인정 안 해주고 관세도 안 낮춰주는데 무슨 수로 이거를 국민들을 설득을 할까? 응? 마음이 바뀌는 거는, 표로 바뀌는 거는 뭐냐면은 선과 악, 생명과 죽음. 응? 근데 이거 그 돈이라던가 이런 거는 뭐랑 연결돼 있냐고 지금 심리 그 유대 그쪽에서도 가르쳐 주냐면, 십계명에서도 가르쳐 주냐면은 남의 생명과 깊은 내 생명, 응? 내 재산은 내 생명을 지켜준다고 성경에도 써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이랑 생명이랑 연관이 깊다고. 그러니까 니네는 표를 받을 수가 없다고. 짜증나 죽겠다고 지금. 친밀을 진정성 있게 해야지 무슨 쇼로 있잖아 또. 나 이거 또 어제 이제 강용석이랑 김용식이랑 헷갈려 그러는데, 저는 잘생긴 김용식 좋아합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저는 조건만 보기 때문에 홍정을 좋아합니다. 오빠. 그 다음에 홍준표. 그 다음에 황교안. 그 다음에 저 아래 이제 연예인. 네, 이상형, 유시윤 있고, 그 다음에 김용식이 있습니다. 김용식이 근데 정의로워가지고 그 눈물 흘리는 거 보고 솔직히 감동받았어요. 정의로운데 눈물을 흘릴 줄 아니까. 저는 원래 김정식을 좋아했는데 그 한도 끝도 없이 무슨 삽질하고 자빠져서, 응? 우라가 그 말이지. 성경에도 제사는 생명을 지켜준다 그랬잖아요. 응? 우라가 진짜 막. 그래서 저는 김용식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저는 국가유공자, 성모신심이 깊은, 그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가 세력을 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실천을 할 거고요. 그렇게. 그리고 그게 주님의 뜻, 실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용식은 대수천에 봐서. 준표 오빠한테 날린 하트를 하나 날립니다. 똑같은 하트. 홍준표 오빠. 대선 때 갔었죠. 저 많이 간데, 그 김용식을 나경원 대선 작년에 전 대통령 선거가 작년에 있었더라고요. 작년에 나경원도 좋아하지만은 이제 나경원이 대선 후보 이거 출마할 때 그때도 갔었는데, 그때 김용식 본 것 같아. 내 기억에. 그래가지고 저는 별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지만은 이제 너무 폭망해가지고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비참한 내수 경제. 네. 그래서 오로지 주님뿐이다. 또다시 느낀 거는, 할아버지들은 6482 중앙정보부 창설자들은 6.25 때 그 전우 죽은 거를 가슴에 묻고 계속 생각을 하셨거든요. 이제 그런 마음을 나도 이제 전에 받았기 때문에 되게 아름답거든요. 아름다움의 투신.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20분 남았지만 할 말이 없네요. 오늘은 감사합니다. 아름다움의 투신, 즉 주님 가치, 절대적 가치의 투신. 절대적 가치, 상대적 가치는 이제 세속적인 거. 그거는 사람 마음에서, 그러니까 사람 마음은 뭘로 움직이냐면은 선과 악, 생명과 죽음인데, 따지면 이제 뭔가요? 재산, 연애, 얘네 지금 점쟁이도 아니고 얘 사기꾼 두분들처럼 그런 걸로 상대적인 거예요. 근데 더 좋고 더 높은 게 나타나면은 금방 달라지죠, 사람 마음. 근데 이런 얄팍한 걸로 이제 하느님 눈에 거슬리면은 천벌받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가치인 절대적 가치, 영원성 있는 절대적인 그 가치는 하느님 뿐이니까, 절대적 가치,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이거니까. 여기에 투신을 해가지고, 이제 사랑이라는 거는 동물적인 그 사랑이 아니고 메가더 장군과 같은 맥락에서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수진 장군은 살려고, 하느님을 모르잖아. 응? 모르니까 그냥 살려고 동물적으로 그냥, 응? 그런 한 거고, 참 사랑인 거라는 거는 뭐냐면은 메가더 장군처럼 진리, 응? 전투적 무신론, 소련에 맞서서 그 진리, 진리에 그 투신해가지고 인천 상륙자처럼 허리 끊어버리는 게 그게 사랑이라고, 참사랑이라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